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평론가의 명품 독설, 잘 계셨습니까? 예,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날이 더운데 어제는 35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서울 온도 34.6도인가요? 아마 평년보다 한 6도 정도 더 더웠던 날인 거고, 또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비가 또 오락가락하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5도 푹 찌고 있는 데다가 비는 오락가락. 어제는 뭐 폭우가 쏟아지는 거 하면 또 이쪽에서는 얼마 쏟아지다가 또 갑자기 햇볕이 나고 푹푹 쪘죠. 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저기 국제의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에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 흔히 이제 보통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93년입니다만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민족보다 앞서는 동맹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 그 3월 9일날 북한에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대북 정책 기조가 무려 17번이 바뀝니다. 한 번은 강경으로 나갔다가 또 한 번은 온건으로 나갔다가 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에다가 쌀 5만 톤, 원래 50만 톤 주기로 했죠. 그중에 쌀 5만 톤 실어서 북한에 보냈더니 북한 청진항에서 야, 안 된다. 인공기 꼽아라. 인공기 꼽지 않았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또 강경으로 나갔다. 그야말로 YS 5년 동안 온탕, 냉탕을 17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북한은 틈새에서 얻을 거 다 얻고 그다음에 핵 능력 제고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국제사회가 보는 것이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갖고는 일주일 전이죠. 트럼프 만나갖고는 우리가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갖고 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어떻게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도 보면 독일로 가시기 직전만 해도 또 북한이 ICBM 쏘니까 자 전격적으로 다 우리도 선제 타격 미사일 훈련하라 해놨는데 또 가셔갖고는 시진핑 만나서 또 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5대 원칙, 4대 제한. 그래서 그야말로 김정은과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나중에 청와대 참모들은 그 앞에 이러저러한 조건이 붙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국제사회는 뭐로 보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ICBM 발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 아이고 이번에 미국에다가 독립절에 그 축포를 별로 떨떠름한 우리 선물 보냈는데 앞으로도 자주 보내겠다. 불쾌한 그 선물 자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첫째, 북한의 김정은은 그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중국 당장 어제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 만났지만 냉담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아침 어제 언론에는 40분 동안 하기로 돼 있던 회담이 75분 동안 이해됐었다. 근데 요지는 뭐냐니까 어제 시진핑 말의 핵심은 겁니다. 당신들하고 우리가 사귄 지 25년 됐다. 북한은 혈맹이다. 북한은 혈맹이다예요. 동맹을 넘어서 혈맹이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나서서 좀 북한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엉뚱한 얘기했죠. 쌍중단. 꼭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그 다음에 한국 문정인 씨 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쌍궤 병행과 쌍중단.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어제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 세계적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징의 기조와 전혀 궤를 달리할 뿐더러 오히려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고 숨통을 틔워주는 뭐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돼서 아까 날씨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합동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데 그 미사일은 킬체인, 즉 북한이 도발할 조짐이 있으면 먼저 그 도발 지점을 원점 타격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짐만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그런 배짱이나 그런 어떤 전투 자세가 돼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잡지. 네, 그러니까 여기 하나 또 보면 연평도 때 포격을 맞아가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비행기 띄어갖고도 못했고 비행기에 무슨 뭐 미사일도 안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달았죠. 그런 나라에서 북한을 지금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다라길래 저 훈련을 왜 비싼 미사일을 저렇게 낭비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가 무슨 수해 공장이라고 하면요. 수해 공장이네. 이 자수. 수해. 수해. 이제 본질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핵을 보통 핵이나 지금 북한이 ICBM을 쏘는 게 왜 ICBM을 쏘겠습니까? 여기 핵을 달기 위해 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비싼 걸. ICBM 한 발이 한 18,000원 갈 건데. 그것을 갖다 1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왜 갖다가 쏘겠습니까? 이 앞에다 핵을 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핵은 아시겠습니다. 절대 무기고 핵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총이 칼한테 이기듯이. 그러니까 칼 100개 갖고 있어봐야 대포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렇죠. 그거 보면 그 저 무슬림 그 저 무사가 막 칼 갖고 휘두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뭐 체내 만드시려고 있다 갑자기 콘좀 딱 빵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즉 비대칭 전력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북한은 이미 8,000 내지 10,000km를 날아가는 ICBM을 갖다 발사하면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보면 뭐 거기 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민구 장관 말하고 대통령 청와대 설명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독일 떠나시기 전에 보면 한미 전략 자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보면 거기 보면 현무2 그 180kg짜리입니다. 180kg. 180kg. 그다음에 사포인데 그 뭐 왜 북한은 그걸 갖다가 포로 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미사일로 아직도 쏘고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ATCMS. 그다음에 어제도 보면 뭐 해군이 훈련했죠. 보면 무슨 뭐 하품 미사일, 뭐 해룡 등등등등. 이게 보면 상대방은 지금 보면 큰 대포 갖고 지금 보면 죽을래 살래 하고 있는데 여기다 칼 휘두르는 격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홍 소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킬체는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 대내적인 그걸 어떻게 보면 자 안심하라 우리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내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저는 액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각오였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면 신베를린 선언 뭐 대폭 내용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죠. 예, 그거 뭐 바꾼데 이제 제가 볼 때 뺀 거는 북한한테 각 단계별로 선물 주겠다 하는 내용은 차마 이제 역대 최고의 도발을 해버렸는데 그 앞에서 선물 주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 뺀 거 말고는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ICBM이라고 하는데 한국군하고 여기 문정인이는 과장된 거다고 하면서 굳이 아니다라고. 그럼 아니다라면 아닌 걸 명확하게 증명해야지. 말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굳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북한은 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었다. 자 어쩔래? 그러는데 아니 우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니까 ICB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위성이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른바 평화적 목적으로서 과학위성을 띄우기 위한 뭐라고 얘기해요? 짧은 거는 미사일이라 했는데 긴 거는 전부 우주로 날려보낸 위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 이다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발사체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분명히 김정은 입으로 이야기한 게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미사일은 표현 안 씁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그랬어요. 즉 ICBM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정밀 분석한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ICBM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ICBM의 근접하고 있고 2, 3년 내 거기다 보니까 좀 뭐 군당국은 좀 보면 뭐 꿀 먹은 벙어리 격이고 ICBM급 ICBM일까 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러시아가 나오는 게 뭡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도 못 보고 이렇게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좀 독일도 독일이지만 지금 어디서 난리 났냐니까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 헤일리죠. 그 헤일리. 헤일리
유엔 대사 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판 붙어 있어요. 그 헬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야 그럼 우리가 자 마지막 제재 결의안 낼 테니까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오일입니다. 원유. 원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중국보다 원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그 다음에 90% 수입수출하고 있는 거 다 끊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해라. 그럼 우리는 마외에 가겠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아마 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전에 발칸반도 정도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냉전이 붙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도 그 ICBM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합치를 못 보셨다면서요. 자 이런 것들이 전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실제 보면 이제 적이 칼을 갖다 목을 여기까지 들이댔을 때는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미 동맹이라는 그 동맹이 보면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어이 여보세요. 25년 동안 4반세기 동안 우리 참 즐거웠습니다. 우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맞아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혈맹입니다. 라고 우리를 갖다 뒤통수를 여기에 또 하나 또 미스테리가 있어요. 예. 이전에 그 북한이 날려보낸 ICBM은 지난 5월 14일 이전에는 예. 날아가다가 태평양 상에서 폭발하거나 떨어지거나 잘 안 됐잖아요. 예, 예. 어디 떨어졌는지 또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5월 14일 날 5,500km를 네. 이렇게 이 45도로 쏜다면 고각 발사해서 네. 그 뭐 580인가 같지만은 옆으로 쏘면 그 정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번은 이제 고각 발사해서 2,800km 날아갔고 올라갔고 실제로는 930km 933km. 예, 그렇고 이걸 이제 정상으로 쏘면 한 8,000km 안팎으로 갈 거다 이래 알라스카까지. 예,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엄청난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단, 2단, 3단 로켓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도 2년이라더만은 이걸 성공했는데도 또 2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아니 해마다 2년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보면 우리 군 당국도 참 뭔가 이 군이라는 것이 정치적 바람을 타면 안 되는데 이미 군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정부 어느 정부의 그 거기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보면 아까 5월 14일 날 그때 발 때 한 2,100km 올라갔다가 한 700km 날아갔습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 정상 각도로 쏘면 괌은 완벽하게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마 재도입 기술은 안 될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2년이요? 아니 그때도 2년이에요. 근데 재도입 기술이 안 될 걸 하니까 그 다음 날 김정은이 북한에서 묘한 사진을 갖다 공개했죠. 그 탄두 앞에다가 카메라를 단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겁니다. 5월 14일 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거 찍은 걸 다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화상이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찍은 거지. 아니 아니야. 이게 돈다는 거예요. 즉 뭐냐니까 이 탄두가 방향을 잡는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 이렇게 찍었는데 재도입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마삭이라고 해서 이제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조정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5월 14일 날 그 발사 이후에 공개한 자료 화면 4카트에 보면은 한 번은 똑같이 예를 들면 그렇죠. 사진의 위치가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니까 이 탄도가 자기가 방향을 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깎이게끔 조정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게 골고루 깎여야만이 정확히 타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 조정으로 그것을 갖다가 골고루 깎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2,800km를 올라가고 933km를 날아갔는데 이번에도 또 우리 군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재도입 기술 안 됐을걸? 이런 막연한 추측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재도입 기술까지 완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은 오늘도 아침 마침 오늘 오다가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옛날 그 국방부 대변인한 중앙일보 군사 전문기 김민석 씨 있죠? 미스터 밀리터리라는 사람 참 잘 썼더라고요. 지금 레드라인 얘기인데 이미 레드라인 넘어가지 옛날입니다. 그 김민석 씨의 분석에 따르면 군사 전문 기자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올해 즉 2017년 연말까지 북한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올해 연말까지 플루토늄탄 한 7기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7기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기들 나라는 7기를 딱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이제 이른바 증폭 핵 분열탄 그리고 더하기 우라늄탄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면 2018년, 19년까지 이제 양산이 양- 대대적으로 된다. 한 100기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나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게 한 100에서 150기가 여기서 이제 7기라는 거는 그냥 핵폭탄 7기가 아니라 미사일 끝에 단두에 탑재 가능한 어떤 소형화, 그렇죠. 정량화, 규격화된 게 7기. 7기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건 아직까지 북한한테 ICBM은 아직까지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걔들이 쓰는 노동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미사일이 약 사거리가 한 1300 안팎 1500 정도까지 됩니다. 네. 뭐냐니까 대한민국과 일본, 사세보, 오키나와 같은 미군 그 다음에 기지. 미군 기지는 다 일반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면 아무리 미국에서 트럼프가 배짱이 세다 그래도 여기서 더욱하니 7기 한쪽은 괌이 아니죠. 오키나와. 이쪽은 사세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중간 거리로 이제 괌. 괌 2단계 얘기하려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만드는 거야. 네. 이제 그래서 대폭적 거기에는 ICBM이 아직까지 필요 없어요. 노동미사일이면 족하고 만약 괌까지 때리려면 무수단 있죠. 얼마 전에 IRBM이에요. 무수단 확장형으로 가면 되죠. 무수단 확장용에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2020년에 목표가 바로 미국을 타격하는 ICBM을 완성해서 그리고 보니까 만대요. 2년 남았네요. 맨날 2년이에요. 근데 2년 남았잖아요. 속도가 5월 14일 날 네. 아까 말한 네. 5,500 안팎의 그 때리는 거. ICBM인 것 같아. IRBM이죠. 예, IRBM이지만 사실상 사실상 ICBM 기술이 그렇죠. 적용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50일 만에 거기서 2,500km를 더 날아간 나갔어. 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해진 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만들었죠.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재작년에 보면 뭔가 잠수함 발사 SLBM을 갖다가 뭐 만드니 가짜들이 뭐 뗏목에서 쌌니 이래 샀지 이게 않습니까? 딱 2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무슨 날아가다가 태평양에서 뭐 뻥 했다 무슨 폭죽이냐 이래 샀는데 지금 북한이 이걸 갖다가 이제 단계별로 탁탁탁탁 떨어지는 추진 로켓을 만들어서 저 정도까지 갔으면 이 기술 정도면 이제 북한이 앞으로 1년 안에 뭔 기술이 더 나올지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북한에 보면 그 과학자 거리를 세웠잖아요. 예, 작년에. 작년에. 거기에 막 북한에 이거 개발하는 이 연구진들에 대해서 막 초호화 아파트를 줬다고. 그러면 그 지금 과학자 거리 그 아파트 규모가 우리나라 보면 저 타워 팰리스보다 훨씬 큽니다. 그게 우리 같으면 몇 년 걸리고 걔도 뚝딱 6개월이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북한의 특징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만 매달리면요 못 만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딱 뭐 북한 전역에서 머리 좋은 과학자들 다 끌고 모았어. 뭐 남북한이 똑같은 뭐 우리 뭐 당군에 못하면 죽고 잘하면 상 받는다. 그걸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저 두뇌들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당군의 후손인데 북한 친구들이랑 뭐 멍청이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목숨 걸고 하는 놈한테 이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홍평론가님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 네. 남북 관계 주도 운전석 착석 티켓을 하나 사왔어요. 공식적인 비용도 있고 비공식적인 비용도 있고 또 정용이가 미국에 가서 맥마스터 집에 가서 6월 15일 날 극비에 가서 비밀리에 갔죠. 예, 5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이 남집에 가는 거는 제가 좀 알아요. 제 아는 미국 사람들 집에도 한국 정부에서 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집에 간다라는 거는 진짜 급해졌을 때 집에 가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안 갑니다. 엄청 싸들고 갑니다. 선물 싸들고 가야지. 그러면 집에 들어오라 할 정도 되면 이미 좀 갈까 할 때 니 뭐 갖고 올 건데 하면 엄청 좋은 거 갖고 갈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 안 된 엄청 좋은 것도 있었을 거라 보고 그래서 사드 이야기를 좀 빼주고 운전석 티켓을 물론 앞에 조건 다 붙여서 꼼짝 못하게 했지만 어쨌든 티켓은 샀어요. 이 티켓을 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 이틀 이제 언론에 이 한마디로 릴리스 하면서 재미 좀 볼라는데 북한
놈들이 말입니다. 이 놈이라고 해야 돼. 뛰어나니까. 진짜 뛰어난 사람들한테는 놈이라고 합니다. 북한 놈들이 딱 7월 4일 날 해버려요. 그러니까 앉아보지도 못하고 티켓을 지금 날리게 썼는데 이걸 안 날리고 지금 독일 베를린까지 들고 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티켓을 연장해 보겠다고 시진핑하고 이야기할 때도 메르켈하고 이야기할 때도 어제 저녁에 뭐 한미일 삼국 만찬할 때도 이걸 자꾸 들고 다녀요. 이 티켓이 이거 지금 사실은 북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 빠져. 근데 좀 쉬어라. 우리 미국하고 직접 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면 좀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 칩시다. 저거 산지 얼마 안 된 티켓을 앉아보지도 못하고 날리게 생겼으니 티켓 좀 시한을 연장시켜가 좀 끌고서 앉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계속 이러고 다니면요 국제 행사에 저 좀 모질한다 소리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 티켓을 흔히 해서 부도 티켓이라고 합니다. 네. 이미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티켓이에요. 자, 말씀 잘했어요. 보니까 이번에 그 티켓 싸면서 굉장히 우리는 남북 관계 운전석에 우리가 앉는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간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니까 남북한 간에 이른바 뭐 대화하는 부분, 인도적처럼 대화하는 부분은 모르겠어도 이른바 미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적 전략으로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지금 북한을 갖다 제재하는 미사일이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미국과 북한의 문제인 것이지 대한민국이 운전석 앉을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자 대통령은 지금 독일 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부도난 티켓을 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거예요. 이 보면 이것을 바라보는 저같이 이렇게 신문을 이쪽 면을 보고 같은 신문입니다. 같은 신문에 이쪽 면에는 대통령은 독일 가서 이 말씀하시는데 총리는 여기서 이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른바 우리가 주도권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부도난 티켓 들고 시진핑한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진핑이 잘나서 얘기하는 거. 여보세요. 그건 좀 이 미사일 문제 우리보다 개입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개입할 일도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풀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자꾸만 우리가 무슨 지렛대가 있는지 우리를 갖다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북한 자꾸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는 북한이 우리 혈맹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면전에서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움 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참 저는 대한민국 참 언론 특히 요즘 데스크들이 참 너무 지나치게 뭐랄까 물론 새로 지나치게 빨고 있죠. 이게 새로 출발한 정부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는 건 좋습니다. 언론이 이게 허니문이라는 거는 찾아서 까지 말하는 허니문이지, 그죠? 예? 저질러 나온 거를 갖다가 덮어주라는 허니문은 아니에요. 왜? 언론이 새 정권이 출범하면 허니문 기간이다 하면 없는 거를 뒤져가지고 막 찾아내가지고 이마에 나쁜 놈이다 이러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앞에 벌어진 일을 갖다가 언론이 그걸 화장을 시키고 광을 내주는 게 허니문입니까? 글쎄요. 요즘 그런가 봐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시면 특히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진핑이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장강의 물결이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 밀어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란 책에 나온 것을 참 감동 있게 읽었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시진핑이 문재인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장강의 안보는 미국이야. 미국이고 뒷물은 저거고. 자, 앞으로 이 세계를 주도할 이른바 갑자기 이름도 좀 없다. 일대양로라고 그러네. 예. 1대1로 참. 실크로드. 시진핑이 얘기하고자 하는 G2를 넘어서 이제는 21세기의 주인공은 중국이니까. 유일 초강대국. 그러니까 한국 너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 장강의 뒷물이 우리고 미국은 장강의 앞물일 뿐이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도 이제 장강의 앞물이 빨리 내려가려는 불길한 조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우리가 거예요. 비대를 보면 앞물 뒷물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뒷물은 똥 닦는 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진핑이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중국은 자기가 커진 국력을 갖다 놓고 근육질을 자랑하면서 더 이상 한미 동맹 속에서
한국에 좀 사정을 봐주고 미국을 봐서 봐주고 오지 뭐 중국이 우리 예쁘다고 봐줬겠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데 아까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도 계속 나가서 대화 이야기하고 자, 올 10월 4일이면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의 14남북 정상회담 10주년인데 마치 그날이 추석이다. 대화하자. 만약에 오늘 전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준비가 덜 됐다면 우리라도 일방적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다면 이거는 지금 G20 정상회담에서 지금 현재 보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이 서방 세계가 북한을 갖다가 규탄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전혀 동떨어진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저 나쁜 놈인데 저 나쁜 사람을 갖다가 좀 벌을 줘야 되고 아니 최소한 자제시켜야 돼 그러는데 아 우리 집에 밥 있으니까 밥 먹으면 어떨까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어로 화다에 터키가 나오고 영문과 계신 분 앞에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최근에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가 또 문정인 특보라든가 보면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흐름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타게미니를 잘라다는데 안 자르잖아요. 네. 타게미니가 베를린에 갔다 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갔죠. 이번에 미국도 갔고 이번에 저 베를린도 갔어요. 수행했어요. 미국도 조용히 따라가서 어디 혼자 간 모양이네. 여행을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 베를린까지 간 모양인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보면 베를린에 갔다 칩시다. 베를린에 가면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함부르 광산이죠. 돌아가신 우리 광부들 또 시체 닦고 이러다가 돌아가신 간호사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의 묘역에 가서 한마디로 귀국하지 못하고 돌아간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꽃이나 좀 꼽았으면 저도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한다 이랬을 건데 하필이면 윤희상이 무덤에 가가지고 네? 이렇게 한국에서 동백나무 통영동백 네, 통영 동백나무까지 가져갔어요. 저것도 이벤트인데 저것도 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작가 작품이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 탁현민이라는 행정관은 네. 그런 이벤트에는 어떻게 보면 귀재예요. 그럼 제가 하나 이 대목에서 조금 더 나갔다. 근데 그 이벤트가 모든 행사에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건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야당 총재, 야당 대표는 자기 지지층을 강화시키면 돼요. 예. 대통령은 통합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참모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탁현민 씨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다음 히말라야 뭐 등반하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많은 이벤트나 또 보면 홍보 이 영상물 같은 거 총괄 지휘장이 탁현민 씨로 알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 창업을 위해서 그야말로 적을 갖다가 제압하고 적을 죽이고 우리를 갖다가 결집해야 될 그런 어떤 야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여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윤희상 씨를 갖다가 뭐 추모하기 위해서 굳이 비행기에다가 공군 1호기에다가 동백나무를 갖다가 그 통관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희 농림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검역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를 네. 갖고 간다는 거는 독일도 그 검역은 한국 이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서 나무가 독일 땅에 씹히려면 사전에 그 나무가 미리 가가지고 독일의 검역을 통과해서 거기에 어떤 이상한 어떤 바이러스나 그렇죠. 유해 곤충이라든지 이런 알들이 없는지 전부 나무가 완전히 그냥 세탁을 한 다음에 갖다 놓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나무 갖고 와서 심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거죠. 윤희상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좌와 우가 정반대입니다. 빨갱이들이야 뭐 아주 훌륭하신 민족주의자다. 또 내지는 이 한북 간의 평화와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우측에서 보면 저거는 거의 북한의 문화 뭐라고 합니까? 이 선동가다, 문화가다. 내지는 또 한국인을 납북하는데
아주 일바지했고 누구죠? 그 저 통영의 딸. 오길남이 오길남. 남편, 부인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김정일 부자관을 엄청나게 찬양하면서 유럽에서 친북 세력의 아지트 노릇을 했다. 옛날에 보면 그 백근호하고 윤정희도 거기에 납치하는데 그 납치될 뻔하는 베오그라드까지 갔다가 도망 나왔죠. 네, 그때만 해도 유럽 수도 베오그라드가 네. 거의 동구권의 납북의 어떤 아지트 전초 기지니까.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사람과 아까 뭐냐 윤희상 같은 경우는 67년에 동백님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좌파들은 그거는 당시 조작 사건이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조작이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그 당시 뭐랄까 뭐 예를 들어 뭐 강제로 데려오고 뭐 고문이고 그런 부분이 인정됐어도 그것도 실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 사상적으로 북한에 좀 기울어 있었던 사람들이 활동을 좀 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쨌든 탄원에 의해서 한 2년 살았나요? 2년 살다가 독일로 가서 사실은 윤희상이나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독일 국민입니다.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가장 아꼈던 음악가 물론 윤희상이 음악적으로 뛰어나다는 건 인정을 해요. 이건 인정합니다. 뭐 유럽에서도 인정해야 하는 그건 그거고 남북 한간에서 죽고 살고 그야말로 수백만이 죽고 죽이고 이렇게 보면 비극 속에서 보면 북한 가서 김일성 찬양하고 거기 아까 말씀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갖다 중중중중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런 우파 쪽에서 굉장히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그 옛날에 궁중음악 클래식의 원조가 오스트리아 이 황제 그렇죠. 들이 뭐 다 밀어주고 이런 거에서 오스트리아가 음악에 거의 뭐 아지트니까 그렇죠. 베토벤 스베타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에도 그 황제라서 실제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북한에도 이제 부수상 그러니까 부상 그러니까 차관급 정도에도 이 보일러 시설이 있는데 그걸 24시간 못 된답니다. 이른바 에너지 절감 때문에. 근데 김일성이 살아생전에 그 윤희상 부인한테 호화주택을 하나 줬어요. 이수자라고. 너네들이 북한 왔을 때는 여기 언제든지 머물러라. 그래 비워놓는 그래 영빈관을 비워놨는데 그 이제 백화원초소 근처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는 그러니까 거의 부총리 이상의 대우를 받는 24시간 온수 공급.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 중에서 유럽 지역의 교민들이 거의 신북 쪽으로 기울게 되는 일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윤희상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립적 표현이고 보수 쪽에서는 뭐라고 보겠어요? 그건 숙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숙주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좌우간 유럽의 이 친북적 인사들의 한마디로 보스 역할을 수행한 인물인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굳이 그 어려운 그 아주 이례적으로 비행기 공군 1호기에다가 그야말로 한 1m 한 20-30대는 그 동백남을 통영해서 그걸 또 우정 그것도 얼마 전에 급히 수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38만 원인가 얼마 주고 그 해갖고 독일까지 가서 심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함버른 광산에서 그 피땀을 흘렸던 그 광부들 거기 아까는 시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죠? 네. 거기 나오죠? 다 시찰 따로. 글쎄 그런 부분이 있어.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다 현민의 작품이라면은 너무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보고 아마 뭐 진보 좌파 쪽에서는 잘한다. 우리 대통령이 잘한다. 우리 대통령 사모님 잘한다. 잘한다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노래 구절에 빨갛게 하는 노래 없습니까? 가사가? 아이 그래서 그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게 금지곡이었어요? 동백아가씨가 빨갛게 멍이 들었네. 동백꽃은 빨갱이 꽃이네요. 알겠습니다. 제 가슴도 빨갛게 멍이 든 것 같습니다. 동백꽃을 보고 열불이 나서. 자, 참 앞으로 이거 이제 빨리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으로 일부에 이 티켓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빨리 찢어버려야 되는데 부도난 거는 저거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점점 정권이 감당 못하는 북한은 계속 6차 핵실험, 좀 더 정교한 ICBM, 수많은 미사일 탑재 가는
핵탄두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실증을 시킬 건데. 그게 딱 2년 남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고 나면 또 2년이라고 할 거야. 아니 그건 안 돼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ICBM까지 지금 이제 보면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는 대략 2020년경이면은 이미 그 단계가 미국을 겨냥한 ICBM 완성, 그다음에 일본과 괌과 오키나와를 갖다가 하고 있는 중거리 IRBM 완성, 그다음에 노동과 스쿼드로서 대한민국 겨냥. 그 2년에서 길어야 3년이에요. 자, 앉지도 못할 운전석에 문만 자꾸 열어갖고 앉으려고 폰만 잡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인데 이게 참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전략가들이 없는 거예요. 뻔한 그림인데. 자, 아까 그 티켓 사면서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한미 FTA 아니에요. 겉으로는 40조. 그거는 그냥 자기들이 40조 줬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40조는 그건 이미 그거 한미 FTA. 한미 FTA가 가장 또 비행기도 사준다 했다며. 또 비행기도. 한미 FTA가 가장 큰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쓰지도 못할 티켓 사갖고 괜히 부담만 지은 겁니다. 이러다 보면 트럼프가 장사꾼은 장사꾼이네. 트럼프가 기가 막힌 네가 앉지도 못할 거 팔아주라. 아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미 트럼프는 정세 판단이 끝난 거예요. 내가 너 이거 티켓 사줘봐야 너 앉지도 못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이낙연 총리가 MBC인가요? 어디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낙연 총리가 한 이야기가 사실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산 그 운전석의 실제 의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도 티켓의 가격일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일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평론가의 명품 독설 잘 계셨습니까? 예,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날이 더운데 어제는 35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서울 온도 34.6도인가요? 예. 아마 평년보다 한 6도 정도 더 더웠던 날인 거고, 또 어제는 또 하루 종일 비가 또 오락가락하고 마치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35도 푹 찌고 있는 데다가 비는 오락가락. 어제는 뭐 폭우가 쏟아지는가 하면 또 이쪽에서는 얼마 쏟아지다가 또 갑자기 햇볕이 나고 푹푹 쪘죠. 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저기 국제의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에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 우리 흔히 이제 보통 우리 대북 정책에 있어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사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93년입니다만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민족보다 앞서는 동맹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이른바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 그 3월 9일날 북한에 보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대북 정책 기조가 무려 17번이 바뀝니다. 한 번은 강경으로 나갔다가 또 한 번은 온건으로 나갔다가 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에다가 쌀 5만 톤, 원래 50만 톤 주기로 했죠. 그중에 쌀 5만 톤 실어서 북한에 보냈더니 북한 청진항에서 야, 안 된다. 인공기 꼽아라. 인공기 꼽지 않았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또 강경으로 나갔다. 그야말로 YS 5년 동안 온탕 냉탕을 17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과적으로 북한은 틈새에서 얻을 거 다 얻고 그다음에 핵 능력 제고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국제사회가 보는 것이 얼마 전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갖고는 일주일 전이죠. 트럼프 만나갖고는 우리가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좀 완화됐어요. 그래갖고
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보면 공동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어떻게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맞아요.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영원한 혈맹입니다. 라고 우리를 갖다 뒤통수를 여기에 또 하나 또 미스테리가 있어요. 예. 이전에 그 북한이 날려보낸 ICBM은 지난 5월 14일 이전에는 예. 날아가다가 태평양상에서 폭발하거나 떨어지거나 잘 안 됐잖아요. 예, 예. 그죠? 네. 어디 떨어졌는지 또 잘 모르고. 네. 근데 이제 5월 14일 날 5,500km를 네. 이렇게 이 45도로 쏜다면 고각 발사해서 네. 그 뭐 580인가 같지만은 옆으로 쏘면 그 정도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번은 이제 고각 발사해서 2,800km 날아갔고 올라갔고 실제로는 933km. 933km. 예, 그렇고 이걸 이제 정상으로 쏘면 한 8,000km 8,000km. 안팎으로 갈 거다 이래 알라스카까지. 예,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엄청난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단, 2단, 3단 로켓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요. 네.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도 2년이라더만은 이걸 성공했는데도 또 2년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국민 사기극 아니에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아니 해봐도 2년이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는 보면 우리 군 당국도 참 뭔가 이 군이라는 것이 참 정치적 바람을 타면 안 되는데 이미 군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정부 어느 정부의 그 거기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보면 아까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그때 발 때 한 2,100km 올라갔다가 한 700km 날아갔습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 정상 각도로 쏘면 괌은 완벽하게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마 재도입 기술은 안 될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도 2년이요? 아니 그때도 있는데. 근데 재도입 기술이 안 될 걸 하니까 그 다음 날 김정은이 북한에서 묘한 사진을 갖다 공개했죠. 그 탄두 앞에다가 카메라를 단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고 겁니다. 5월 14일 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거 찍은 걸 다 공개했는데 예를 들면 화상이 이렇게 보이다가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위에서 찍은 거지. 아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돈다는 거예요. 즉 뭐냐니까 이 탄두가 방향을 잡는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네. 재도입 기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마삭이라고 해서 이제 팍 깎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몸을 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조정한다는 구체적 증거가 5월 14일 날 그 발사 이후에 공개한 자료 화면 4카트에 보면은 한 번은 똑같이 예를 들면 그렇죠. 사진의 위치가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니까 이 탄도가 자기가 방향을 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깎이게끔 조정하겠다는 그렇죠. 거지. 이게 골고루 깎여야만이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ICBM이라고 하는데 네. 한국군하고 여기 문정인이는 과장된 거다고 하면서 굳이 아니다라고. 그럼 아니다라면 아닌 걸 명확하게 증명해야지. 말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굳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북한은 레드라인을 우리가 넘었다. 자 어쩔래? 아니 그러는데 우선 하나하나 따져보십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러니까 ICBM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위성이랬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이른바 평화적 목적으로서 과학위성을 띄우기 위한 뭐라고 얘기해요? 짧은 거는 미사일이라 했는데 긴 거는 전부 우주로 날려보낸 위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뭐 이다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발사체에 불과하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분명히 김정은 입으로 이야기한 게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그랬어요. 예. 거기 미사일은 표현 안 씁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그랬어요. 즉 ICBM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야말로 정밀 분석한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이 ICBM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ICBM의 근접하고 있고 2, 3년 내 거기다 보니까 좀 뭐 군 당국은 좀 보면 뭐 꿀 먹은 벙어리 격이고 하여튼 ICBM일까? 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 러시아가 나오는 게 뭡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도 못 보고 이렇게 그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좀 독일도 독일이지만 지금 어디서 난리 났냐 하니까 지금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 헤일리죠. 헤일리 미 유엔 대사 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대판 붙어 있어요. 그 헤일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야 그럼 우리가 자 마지막 제재 결의안 낼 테니까 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오일입니다. 원유.
원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중국보로 원유 끊어라. 원유 끊어라. 그 다음에 90% 수입수출하고 있는 거 다 끊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해라. 그럼 우리는 마외에 가겠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아마 1차 세계대전 당시 직전에 발칸반도 정도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냉전이 붙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은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아니 한국과 지금 미국 사이에도 그 ICBM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합치를 못 보셨다면서요. 자, 이런 것들이 전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은 실제 보면 이제 적이 칼을 갖다 목을 여기까지 들이댔을 때는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미 동맹이라는 그 동맹이 보면 전혀 엇박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어이 여보세요. 25년 동안 4반세기 동안 우리 참 즐거워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도 보면 저 독일로 가시기 직전만 해도 또 북한이 ICBM 쏘니까 자 전격적으로 다 우리도 선제 타격 미사일 훈련 하나 해놨는데 또 가셔갖고는 시진핑 만나서 또 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5대 원칙 4대 제한. 그래서 그야말로 김정은과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론 나중에 청와대 참모들은 그 앞에 이러저러한 조건이 붙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국제사회는 뭐를 보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ICBM 발사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아이고 이번에 저 미국에다가 독립절에 그 슈퍼를 저 별로 떨떠름한 우리 선물 보냈는데 앞으로도 자주 보내겠다. 저 불쾌한 그 선물 자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첫째, 북한의 김정은은 그 시그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둘째, 중국 당장 어제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 만났지만 냉담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아침 어제 언론에는 보면 40분 동안 하기로 돼 있던 회담이 75분 동안 이해됐었다. 근데 요지는 뭐냐니까 어제 시진핑 말의 핵심은 겁니다. 당신들하고 우리가 사귄 지 25년 됐다. 북한은 혈맹이다. 북한은 혈맹이다예요. 동맹을 넘어서 혈맹이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중국에 나서서 좀 북한을 막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혀 엉뚱한 얘기했죠. 쌍중단. 꼭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 그 다음에 한국 문정인 씨 한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쌍궤 병행과 쌍중단.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름대로 어제 이른바 신베를린 선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전 세계적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응징의 기조와 전혀 궤를 달리할 뿐더러 오히려 보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하고 숨통을 틔워주는 뭐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돼서 아까 날씨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제가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합동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데 그 미사일은 킬체인, 즉 북한이 도발할 조짐이 있으면 먼저 그 도발 지점을 원점 타격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조짐만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그런 배짱이나 그런 어떤 전투 자세가 돼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잡지. 근데 여기 하나 또 보시면 연평도 때 포격을 맞아가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비행기 띄어갖고도 못했고 비행기에 무슨 뭐 미사일도 안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달았죠. 그런 나라에서 북한을 지금 원점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다라길래 저 훈련을 왜 비싼 미사일을 저렇게 낭비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가 무슨 수해 공장이라고 하면요. 수해 공장이네. 이 자수. 수해. 수해. 이제 본질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핵을 보통 핵이나 지금 북한이 ICBM을 쏘는 게 왜 ICBM을 쏘겠습니까? 여기 핵을 달기 위해서 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비싼 걸. ICBM 한 발이 한 7~8천억 할 건데. 그것을 갖다 1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왜 갖다가 쏘겠습니까? 이 앞에다 핵을 달기 때문입니다. 근데 핵은 아시겠습니다. 절대 무기고 핵을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총이 칼한테 이기듯이. 그러니까 칼 100개 갖고 있어봐야 대포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그렇죠. 그거 보면 무슬림 무사가 막 칼 갖고 휘두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뭐 체내만 더 지르고 있다가 갑자기 콘좀 딱 빵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즉 비대칭 전력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북한은 이미 8천 내지 10,000km를 날아가는 ICBM을 갖다 발사하면서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보면 뭐 거기 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민구 장관 말하고 대통령 청와대 설명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독일 떠나시기 전에 보면 한미 전략 자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보면 거기 보면 현무2 그 180km짜리입니다. 180km. 180km. 난 사포인데 그 뭐 왜 북한은 그걸 갖다가 포로 쏘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미사일로 아직도 쏘고 자꾸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ATCAMS. 그다음에 어제도 뭐 해군이 훈련했죠. 보면 무슨 뭐 하프 미사일, 뭐 해룡 등등등등. 이게 보면 상대방은 지금 보면 큰 대포 갖고 지금 보면 죽을래 살래 하고 있는데 여기다 칼 휘두르는 격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홍 소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쪽에서 저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킬체는 아직 완성도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우리 대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자 안심하라 우리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내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저는 액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각오였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면 신베를린 선언 뭐 대폭 내용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그 얘기 하지 말았어야죠. 예, 그거 뭐 바꾼데 이제 제가 볼 때 뺀 거는 북한한테 각 단계별로 선물 주겠다 하는 내용은 차마 이제 역대 최고의 도발을 해버렸는데 그 앞에서 선물 주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 뺀 거 말고는 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